장정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덜 오른 집은 있어도 안 오른 집은 없다, 부분을 보실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항상 투자에 성공하는 그 현명한 투자 기준에 대해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활 인프라가 있는 곳에는 안 살고 있는 집이 없고, 지역의 시세가 오르면 안 오른 단지가 없습니다. 그 단지 내에서도 특정 동호수만 상승세를 피해가진 않습니다. 다만 오름폭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내 투입 자금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생활 인프라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기존 생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원도심 인근의 아파트가 형성이 될 때는 원도심의 기존에 있던 생활 인프라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부터 좋은 곳을 시작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전매 가능한 아파트죠. 기형성된 인프라를 품고 있는 모종동 리슈빌더 스카이가 아산의 지역 원도심의 시세를 리딩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수주비 가능해진 현 시점, 동호 지정 계약이죠. 이 현 시점에는 빠른 속도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주저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셔서 문의를 하시고 남아있는 자녀 세대 중에 좋은 물건 줍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원도심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기존 생활 인프라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부터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는 곳이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선점하는 곳을 시작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전매 가능한 아파트 모종동 리슈빌더 스카이를 지난번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원도심에 지어지는 아파트로서 인프라가 이미 형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추후에는 모종동 아산 원도심 시세를 리딩하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단지들 시세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 상승폭도 확대가 되는데, 어쨌든 입주 후 2년, 입주 때 한번 가격이 상승이 되고요. 입주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현 시점으로 보면 분양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그럴 때가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런 효과를 봤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프 파란색이 분양가고 그래프 주황색이 현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매매 가격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고층과 고층을 비교했을 때에는 상승폭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매매가를 보면 당연히 고층이 조금 높아요.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층에 따라 편차가 없고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요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이 안 돼서 줍줍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호수를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선착순도 무주택자여야 되고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예전처럼 일찍 간다고 해서 줄 서 있는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 입맛에 맞는 것을 줍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동호수를 고를 수도 있는데 고민을 한다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하나를 들고 가고 싶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자녀 세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싼 거, 있는 중에 가장 높은 거, 이렇게 기준을 넓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는 것보다 이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냐 없냐의 차이지, 내가 어떤 동호수 로열동 물론 가지면 좋겠죠. 근데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호수에 대한 그런 고민을 최대한 덜어드리려고 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입주비 가능한 아산 모종 리슈빌더 스카이 기준으로 주변 유사단지를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당장 줍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백날 비교하면 뭐합니까? 내가 가질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선택을 할 수 있는 단지 위주로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남양동이고요, 하나는 남양동인데, 파란색이 분양가고요, 주황색이 현 시점 매매가예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고층과 저층과의 가격 상승 편차가 없다. 당연히 매매가는 분양가 자체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만, 투자 금액 대비, 투입 자금 대비 했을 때는
층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편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는 대로 비남양동과 남양동의 차이가 크게 안 나죠. 상승률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층으로 비교했을 때랑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오히려 비남양이거나 저층이면 상대적으로 고층들에 비해서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주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후에는 특정 동호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단지 자체의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입주하기 전에는 특정 동호수가 소위 말해서 RR 이렇게 해서 로열층, 로열동호 이것들이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실거주자들이, 내가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 웃돈을 주고 사려는 그런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2년차, 4년차, 6년차가 됐을 때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 기준 자체가 동호수가 우선적이면 안 된다는 점, 투자금액, 투입자금 대비해서 따져보면 결국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투자금액이 적게 들어간 저층이나 비남양동, 지어지기 전에 로열층, 로열동호 외 동호수들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택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런 동호수 때문에 단면적인 것만 보고 고민을 하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취득 가능한 명의가 있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은 좀 가능할 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현실적인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